네? 아, 이호은 교수님이 해외 출장 가셨다고요? 아, 나 여쭤먹고 있는데. 아, 언제 오시는데요? 이제 어떡하냐. 아, 교수님도 안 계시고.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안병태입니다. 이호은 교수님의 애제자가 있다고 하시던데 교수님께서 지금 해외에 급한 일로 나가 계셔서 저한테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럼 이호은 교수님과 쌍벽을 이루신다는 그 유명한 안병택 교수님이신 거예요? 예, 교수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전원을 켠 상태에서 기본 세팅 점검을 하고 조명 조건에 맞게 세팅하는 일이 영 복잡한데요. 이 현장 조명 조건에 맞게 카메라를 세팅하려면 어떤 순서를 거쳐서 하는지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카메라의 기본 세팅 점검을 위해서는 카메라의 원리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카메라의 원리와 기본 구조, 특성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고 이미지 너리 라인과 주요 카메라 앵글 등에 대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카메라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카메라는 기록 매체에 따라서 스틸 카메라와 비디오 카메라로 나뉩니다. 스틸 카메라와 비디오 카메라는 모두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이 CCD 또는 CMOS라고 하는 찰상 소자를 통해 전기적 신호를 변환하여 영상으로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 피사체에 반사된 빛은 렌즈에 모여서 광학상을 맺어 CCD를 통과하여 전기 신호를 거쳐 이미지 영상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DSLR 카메라의 구조인데요. 조리개가 앞에 있고요.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이 45도 각도로 뉘어진 미러를 통해 반사되어 펜타프리즘을 통과한 후에 뷰파인더를 통해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ENG 카메라 구조입니다. DSLR과 큰 차이점은 펜타프리즘과 미러가 존재하지 않고 직선으로 빛이 통과하여 CCD나 CMOS에 상이 맺혀 메모리에 저장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카메라의 기본 구성 요소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카메라는 크게 카메라의 본체, 카메라 바디라고 하죠. 렌즈, 뷰파인더로 구분합니다. 첫째, 카메라의 본체는 이미지 센서인 찰상 소자, 즉 CCD가 있습니다. 이것은 렌즈를 통해 모아진 빛을 전기 신호로 변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째, 렌즈는 특정 시계를 선택해주고 그에 따른 빛을 모아 광학상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카메라에 장착된 줌 렌즈는 필요에 따라 광각에서 망원 영상까지 초점 거리를 변하게 할 수 있으므로 고정된 위치에서 다양한 숏의 크기, 즉 샷 사이즈를 프레이밍할 수 있습니다. 셋째, 피사체를 확인할 수 있는 뷰파인더와 LCD 패널이 있습니다. 눈을 밀착해서 작은 뷰파인더로 보는 것보다는 LCD 패널을 통해 보는 것이 더욱 편리합니다. 이 뷰파인더를 통해서 피사체의 크기, 화면의 구도, 초점, 기록 영상 재생 확인과 노출, 화이트 밸런스, 영상 녹화 여부, 배터리 잔여량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화이트 밸런스 작업을 자주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네, 화이트 밸런스와 더불어 제브라 패턴을 이용한 적정 노출을 조정하는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카메라를 운영하기에 필요한 카메라의 특성을 알아볼까요? 네, 그 첫 번째로 화이트 밸런스입니다. TV는 빛의 삼원색인 빨강, 초록, 파랑으로 재현되는데요. 그 배분이 올바르면 흰색이 흰색으로 정확하게 재현됩니다. 사람의 눈은 광원이 달라져도 물체에 대한 기억 능력이 있어 색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 카메라는 자연광과 인공광 등 광원이 바뀌면 이를 분별할 수 없어 흰색이 정확한 흰색으로 재현될 수 있도록 화이트 밸런스라는 작업을 필수적으로 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색온도입니다. 모든 색은 각각의 고유한 성질, 즉 색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를 색온도라고 합니다. 영국의 물리학자 켈빈에 의해 정립된 이 개념은 물체는 온도가 상승하면 색깔이 변하는데 각각의 고유한 색깔이 나타날 때의 실제 온도를 절도의 온도에 옮긴 것을 색온도라고 합니다. 즉 모든 광원은 각자의 고유한 색을 지니고 있어서 색깔이 달라 보이는데요. 그 광원을 수치화하여 계량화시킨 것을 색온도라고 합니다. 보시는 표가 광원에 따른 색온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보통 촬영장에서 활용하는 색온도는 텅스텐 색온도인 3200켈빈도와 데일라이트인 5600켈빈도로 나뉘어집니다. 지금부터는 화이트 밸런스와 제브라 패턴을 이용한 적정 노출을 조정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각대 위에 실습용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삼각대에 카메라 설치 후 수평이 되도록 조정합니다. 카메라 전원을 켜고 기본 세팅을 점검하고 카메라 구조에 대해 확인합니다. 컬러 바로 뷰파인더의 밝기를 조절합니다. 제브라 패턴을 확인합니다. 카메라 ND 필터 선택기를 현장 조명 조건에 맞게 설정합니다. 화이트 테스트 카드를 촬영할 피사체와 동일한 조명 조건을 만듭니다. 이때 천, 벽과 같은 백색 물체, A4 용지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테스트 카드는 2에서 3m 정도 떨어져 카메라 쪽으로 향하도록 합니다. 렌즈 아이리스를 조정합니다. 수동 조정한 렌즈는 아이리스를 적절히 설정하고 오토 아이리스 렌즈는 오토 매뉴얼 스위치를 오토로 설정합니다. 화이트 밸런스 버튼을 누릅니다. 이때 뷰파인더 또는 LCD 모니터에 WB-OK가 표시되면 됩니다. 조리개는 빛의 양, 즉 노출을 조절하는 기능을 말하며
좋은 렌즈의 조건 중에 하나는 조리개 구경이 넓어 동일한 조건에서 많은 양의 빛을 받아들이는 렌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렌즈에는 빛의 양을 조절해주는 조리개가 있으며 전체 빛의 양은 렌즈 구경에 좌우됩니다. 렌즈에 표시된 조리개 숫자들을 확인 바랍니다. 카메라 조리개 개방 정도도 확인해 보세요. 조리개를 많이 열수록 어떻게 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리개는 얇은 금속들로 겹쳐져 있는데 조리개를 조여줌으로써 CCD에 도달하는 빛의 양을 줄여주고 조리개를 열면 반대로 빛의 양이 많아집니다. 자, 카메라 위치에 관해 살펴보면 먼저 이미지 라인이 있습니다. 이미지 라인은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장면을 촬영할 때 두 피사체 사이를 연결하는 가상의 180도 선을 말합니다. 이 180도 선을 가상선, 대화축 또는 행동축이라고 하는데요. 대화하는 장면이 끝날 때까지 촬영되는 모든 숏은 이 축을 기준으로 180도 안에서만 촬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영상 문법의 기본 원칙을 180도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 1번 180도 법칙이 지켜진 경우를 보게 되면요. 자, 왼쪽에 있는 카메라는 B라는 인물을 지금 프레이밍하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카메라는 A라는 인물을 프레이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은 극부감, 즉 하늘 위에서 찍은 장면인데요. A라는 인물과 B라는 인물이 마주보고 있는 선, 즉 180도 선 안에서만, 즉 그 반경 안에서만 이동을 해야지만 왼쪽에 있었던 인물이 계속 왼쪽에 배치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었던 인물은 계속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180도 법칙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지금 먼저 보신 그림과 마찬가지로 A라는 인물과 B라는 인물은 지금 마주보고 대화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지금 왼쪽 상단에 있는 카메라를 보게 되면 이미지 라인을 넘어선, 즉 180도를 넘어선 반대쪽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A라는 인물과 B라는 인물이 프레임에 보여질 때 좌우 배치가 혼동되어져서 보여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30도 법칙입니다. 30도 법칙은 동일한 피사체를 여러 개의 숏으로 나누어 촬영할 때 이전 숏에서의 카메라 위치에서 최소한 30도 정도 이상은 이동해서 다른 각도에서 촬영해야 한다는 법칙입니다. 자,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A라는 인물과 B라는 인물이 지금 마주보고 대화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지금 카메라의 대수가 여러 개의 대수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장면은 왼쪽에서 처음으로 촬영한 카메라가 그 다음 샷을 촬영할 때 두 번째 있는 카메라의 위치로, 즉 30도 정도씩 약간 위치의 변화를 줘서 촬영한다는 그림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미지너리 라인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ES, OS, BS, OS. 개인별 편집 순서를 결정합니다. 이미지너리 라인을 준수한 편집 순서에 대해 토의해 봅니다.
혹시 비디오 카메라의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그건 이온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6mm랑 뭐더라? 헷갈리시죠? 영상 제작 현장에서 사용하는 스튜디오 카메라, 중계 카메라, ENG 카메라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카메라 워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촬영 방식에 따라 샷은 고정샷과 무빙샷으로 구분됩니다. 고정샷은 픽스샷이라고 하는데요. 카메라가 삼각대 위에 올려진 상태로 아무런 움직임 없이 고정된 상태로 촬영하는 샷을 말합니다. 이와는 달리 무빙샷은 카메라가 움직이거나 카메라 내의 줌 레버를 통해 줌인 또는 줌아웃을 하는 등 움직이면서 촬영하는 샷을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 눈의 시선을 카메라의 렌즈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이 바로 카메라 워크 또는 카메라 워킹이라고 합니다. 카메라가 움직일 때는 달리, 핸드헬드, 페데스탈, 짐벌 또는 크레인 등 특수 장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카메라를 움직이는 경우에는 먼저 그 숏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와 목적을 파악한 후 구도와 움직임의 속도, 카메라의 동선을 결정하여 촬영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줌입니다. 줌은 특정 피사체로 화각이 좁아지게 하여 시청자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줌인과 이와 반대로 좁은 화각에서 넓은 화각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줌아웃이 있습니다. 줌인은 피사체의 전경 중 어느 한 부분만을 강조하거나 그 부분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할 때 사용되며 줌의 폭이 크면 클수록 그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두 번째로 팬입니다. 팬은 일정한 높이에서 카메라의 헤드를 좌우 수평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팬 라이트는 카메라 헤드를 오른쪽으로 돌리는 것이고 팬 레프트는 반대로 카메라 헤드를 왼쪽으로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틸트입니다. 틸트는 카메라 헤드를 상하 수직으로 움직이는 것을 틸트라고 합니다. 틸트 업은 카메라 헤드가 위쪽을 향하게 하는 것이며 틸트 다운은 카메라 헤드가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로 트랙입니다. 일반적으로 레일 등을 깔고 그 위에서 이동차를 통해 촬영하는 숏을 말합니다. 이때 카메라를 좌우로 이동시키거나 움직이는 피사체를 따라 촬영하는 것을 트래킹 숏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달리입니다. 달리는 이동차, 레일 등을 이용해 카메라 자체가 피사체를 향해 가까이 가거나 멀어지게 하는 움직임을 주는 것을 달리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로 붐입니다. 붐은 스튜디오 카메라의 페데스탈을 상하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카메라 페데스탈을 위로 움직이는 것을 붐업, 반대로 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붐다운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로 스튜디오 및 중계 카메라의 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튜디오 카메라의 운용 부분입니다. 스튜디오 카메라는 공통적으로 혼자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조정신과 연계해 두 대의 카메라의 멀티 카메라를 사용하여 각각의 카메라 영상을 조합하여 시간적으로 연속된 내용을 갖는 프로그램을 생방송 또는 녹화 방송으로 제작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각 카메라의 조리개 등 구체적인 조작은 부조정실의 비디오 담당자가 제어부, 제어 패널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수 효과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줌 렌즈를 사용하며 줌 배율은 약 12배에서 24배 정도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중계 카메라 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 중계 카메라의 운용은 야외 중계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방송국 중계차를 이용하게 됩니다. 중계차는 방송 중계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 부조정실, 주조정실의 모든 방송 장비를 차 내에 탑재한 것을 말합니다. 중계차 내 멀티 카메라를 이용해서 제작할 수 있는 중계 카메라, 이러한 카메라를 조정할 수 있는 부조정실 방송 장비, 제작된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주조정실 방송 장비가 모두 탑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축구 경기는 20대에서 24대의 중계 카메라가, 야구 경기의 경우에는 16대에서 18대의 카메라가 운영되며 모두 방송용 중계차를 이용해 제작하고 송출하게 됩니다. 중계 카메라와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CCU, 즉 카메라 컨트롤 유닛은
카메라와 외부 장치 간의 비디오와 오디오를 전송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RCP, 리모트 컨트롤 패널입니다. 이 리모트 컨트롤 패널은 단일 카메라의 전용 제어를 위한 원격 제어 패널을 말합니다. 다음은 MSU, 마스터 셋업 유닛입니다. 이 마스터 셋업 유닛은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모든 카메라를 중앙에서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 박스입니다. 다음은 CNU, 카메라 커맨드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각 컨트롤 패널, 즉 RCP, MSU로부터 해당 CCU로 제어 신호를 공급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두 번째, EFP 중계 카메라 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FP는 부조종실의 CCU, 카메라 컨트롤 유닛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 스튜디오 또는 중계방송 촬영 시 멀티 카메라로 이용됩니다. RCU, 즉 리모트 컨트롤 유닛은 스튜디오 촬영 또는 중계차를 이용해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멀티 카메라에 각각 연결되어 사용하는 외부 카메라 제어 장치를 말합니다. 조종실에 있는 비디오맨이 녹화 전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하고 녹화 또는 생방송 시 직접 카메라 조리개를 조절할 수 있는 제어 장치가 RCU입니다. ENG 카메라 운용에 필요한 주요 액세서리를 살펴보면 먼저 카메라 배터리는 카메라 종류에 따라 다양합니다. 6mm 디지털 카메라인 경우 부피가 작은 리튬 아이온 또는 니켈 수소 방식의 배터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배터리는 약 한두 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NG 베타캠에 사용하는 NP 배터리는 약 20에서 30분, BP 배터리는 약 1시간 정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가끔 야외 촬영 시 배터리 부족으로 인해 촬영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항상 예비 배터리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윈드스크린은 바람이 많이 부는 장소에서 야외 촬영 시 바람 소리와 같은 잡음을 감소시켜 원하는 음향을 녹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상물 저장에 있어 ENG 카메라로 촬영 시 기존에 사용되던 정보 기록은 대부분 테이프였지만 최근에는 테이프리스 카메라의 대중화로 메모리 카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렌즈 후드로서 카메라 렌즈 앞부분에 부착하는 후드는 촬영 시 직접적인 외부 광원을 차단해 줍니다. 렌즈 후드는 카메라 렌즈 구경에 따라 다양한 크기가 있습니다. 촬영 자세와 고정샷 촬영할 때의 삼각대 운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삼각대를 사용하면 필요에 따라 좌우 패닝 또는 상하 틸팅 시 흔들리지 않고 안정된 화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삼각대의 스프레더는 다리가 벌어지지 않게 고정하는 것입니다. 기본 촬영 자세로 먼저 카메라를 삼각대에 장착시킵니다. 크레이들 헤드의 수평, 수직 브레이크를 알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카메라 앵글 연습 차트에 조리개와 포커스를 맞춥니다. 포커스와 조리개 감각을 익힙니다. 촬영 시 손에 떨림이 없이 자연스럽게 유지하면서 자신과 카메라가 한 몸이라는 생각을 갖고 포커스와 조리개 감각을 익힙니다. 핸드헬드 촬영 자세와 유의사항으로는 카메라와 일심동체가 되도록 안정된 촬영 자세를 준비해야 하며 촬영 중에는 호흡 조절을 잘해야 합니다. 호흡이 거칠면 촬영 화면이 흔들리게 됩니다. 입으로 호흡을 하면 숨을 쉴 적마다 카메라에 전달되어 흔들림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카메라의 렌즈 그립에 힘을 주지 말고 가볍게 쥐어야 합니다. 촬영 시작, 멈춤 버튼, 전동 줌 버튼 조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립은 언제나 가볍게 쥐어서 손가락 끝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광각기의 렌즈로 촬영합니다.
핸즈헬드에 의한 카메라 워킹은 가능한 한 피사체 가까이에서 광각기의 렌즈로 촬영하면 카메라의 흔들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모든 장소가 이게 촬영에 적합한 장소가 아닌 경우에서도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 좁은 경우나 특히 막 노래방 같이 다 벽면에 이제 의자가 붙어 있는 경우에 대화씬, 사실 그거는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라인을 지켜주기가 힘든데, 그래서 부득이하게 넘어가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이미지 라인 기준으로 넘어가되 이제 시선 방향도 반대로 이제 틀어주고, 그다음에 키 라이트의 방향도 반대로 바꿔주면서 서로 마주 보게끔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조금씩. 그것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조금씩 이 서로의 간격을 조절해 가면서 이미지 라인을 조정을 해야 이제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지금까지 카메라의 기본 세팅 점검을 위한 카메라의 원리와 기본 구조, 특성, 이미지 라인, 주요 카메라 앵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네, 이게 막상 제가 촬영을 담당하면서도 카메라에 대해서는 자세히 몰랐었거든요. 근데 차근차근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진짜 잘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다행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